지금 프랑스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 영업사원이 불과 1년 만에 유럽 농기계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미스터 박이라는 이름은 이제 프랑스 농촌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유럽 시장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무시와 조롱, 경쟁자의 방해, 심지어 본사의 철수 압박까지.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농기계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이 되었는지 놀라운 실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동철입니다. 올해 55세, LS 농기계 해외 영업부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랑스 농민들이 심상치 않더군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농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점거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생생하게 비춰졌어요. 어떤 이들은 정부 건물 앞에 비료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져나갔죠. 프랑스 전역이 농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산 농기계 가격이 폭등했죠. 농민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릴 2번 죽이는 거야. 이미 죽을 만큼 힘든데. 한 중년 농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수십 년간 땅을 일구며 생긴 흔적이었죠. 그 손이 지금은 무력하게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농기계 매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몇몇 과격한 농민들은 전시된 트랙터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대안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말했지만 그는 회의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유럽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의 분노 속에서 우리 LS 농기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 농기계 매장 앞에서 불타오르는 트랙터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죠.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에게 우리 농기계를 어떻게 소개할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말이죠. 이 분노의 현장에서 우리는 희망을 팔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를요. 미국 농기계가 관세 폭탄으로 몰락하는 상황에서 유럽 브랜드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스 펜트 같은 회사들이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죠.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엄두도 못 내죠. 유럽 농기계는 가격 부담이 컸던 겁니다. 일본 농기계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쿠보타, 야마하 같은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죠. 프랑스 농기계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은 이미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농기계 판매점에서 만난 농부장 루크가 말했어요. 일본 트랙터는 믿을 수 있어요.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그의 농장에는 이미 2대의 일본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 없었죠. 현장을 방문하면서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의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의 넓은 들판을 가진 농장주 미셀이 말했습니다. 소형 농장엔 괜찮은데 우리 같은 대규모 농장에선 힘이 부족해요. 또 한 농부는 부품이 고장나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AS가 최악이에요. 한 농부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트랙터 고장으로 수확을 놓쳤다고 했어요. 그 손실은 수천 유로에 달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한국이 농기계도 만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들판에서 만난 한 농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죠. 한국 제품은 써본 적 없어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럽에서 한국 농기계는 신뢰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어느 날 르클레르 유통망의 구매 담당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회사의 압력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온 거절 답장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검증된 브랜드만 취급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위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 시장 진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날 저녁 현지 농가 방문을 마치고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의 프랑스 농부 피에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숨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트랙터로 지난달에 큰 낭패를 봤어요. 수확기에 고장났는데 부품이 한 달 넘게 안 왔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농장은 포도밭이었고 적기에 수확하지 못해 올해 와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당장 바꾸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틈새였어요. 피에르에게 LS 트랙터를 무료로 한 달간 테스트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날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간절히 설명했죠. 프랑스 농민들은 일본 제품의 성능은 인정하지만 AS에 큰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박 부장,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자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성능은 일본과 견줄만 하고 AS는 그들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소규모 시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농장을 시작으로 몇몇 농가에 트랙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죠. 첫 시범 운영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피에르의 농장에서 트랙터 시연 중 엔진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것이었어요. 주변에 모인 농부들의 표정이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한국 기계? 이런 게 유럽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지. 누군가 비웃듯 외쳤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단순히 새 엔진 초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현상이었지만 그 순간의 인상은 치명적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연료 효율이 좋고 조작도 편해요. 피에르가 주변 농부들에게 우리 트랙터를 자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추천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했죠. 숙소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이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농기계 회사들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랑스 농업 박람회는 유럽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모든 농기계 회사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을 뽐내는 장이죠. 우리도 참가했습니다. 작지만 야심찬 부스를 마련했죠.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저기 보세요. 일본 부스가 엄청나게 크네요. 일본 농기계 회사들은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에 비해 우리 부스는 너무 소박해 보였습니다. 첫 공개 시연이 시작되자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일본 회사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자사 트랙터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료 효율, 최첨단 GPS 시스템, 전문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관중들은 감탄했고 박수가 터져나왔죠.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고 음향 시스템에서 귀를 찌르는 하울링이 발생했어요. 트랙터 시연 중에도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트랙터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일본 측 영업 담당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양 기술의 한계죠. 유럽 환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나중에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본 경쟁사가 방해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했어요. 유럽 환경에서의 첫 시연이었는데 현지 전력 사정과
시스템 세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시연 실패 후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 부장님, 프랑스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농가에 연락했더니 놀랍게도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박람회와 달랐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생각보다 좋아요. 특히 연료 효율이 뛰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쇼가 아니라 실제 성능이었죠. 박람회의 실패 후 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람회는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는 농민들의 실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먼저 제가 식당에서 만났던 피에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리옹 근처 그의 포도농장에 도착했을 때 피에르는 포도나무 사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일본 농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물었더니 피에르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만약 부품을 3일 내로 수리해드린다면요? 제가 말했죠. 말도 안 돼요. 어떡해요? 리옹의 현지 창고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주요 부품을 구비해 놓고 3일 내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1년간은 무상 AS를 제공할게요. 피에르는 의심스러운 듯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부수였고 본사도 결국 이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10명의 농민들을 모아 직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일본 회사였다면 아마 시연을 취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죠. 이런 날씨야말로 농기계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농사는 맑은 날에만 짓는 게 아니니까요. 농민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우리 트랙터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진흙탕 속에서도 끄떡없이 일했죠. 테스트 중에 일부러 작은 결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품 하나를 고장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약속대로 새 부품이 3일 내로 도착했고 즉시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와, 정말 3일 만에 해결되네요. 피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와인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농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에 대해 들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파트너였지만 어느새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한국 농기계는 비가 와도 일하고 고장나도 금방 고쳐준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남았죠. 곧 프랑스 농업협회가 수입 농기계 성능 평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평가회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국가의 제품이 참가했지만 특히 우리와 일본 제품의 경쟁에 이목이 집중되었죠. 테스트 하루 전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 결과가 프랑스 시장에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테니까요. 테스트장에는 많은 농민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고 일본 회사 대표들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평가되었습니다. 연료 효율, 내구성, 작업 정확도였죠. 첫 번째 테스트, 연료 효율에서 우리가 앞섰습니다. 같은 면적을 갈아엎는데 우리 트랙터가 15% 적은 연료를 사용했죠. 내구성 테스트는 험한 지형에서 연속 작업 능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8시간 연속 작업 후 두 트랙터 모두 잘 견뎠지만 우리 것이 엔진 온도 관리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마지막 작업 정확도는 GPS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한 장농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제품이 조금 앞섰어요. 하지만 결과 발표 전 피에르와 농민들의 실제 경험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실제 농사에서는 AS가 생명이에요. 한국 농기계는 3일 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피에르의 생생한 경험담에 많은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최종 결과, 우리가 가성비와 AS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 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가 축하의 손을 내밀었고 저는 단순한 사업 성공보다 농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 더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테스트에서의 승리 후 저는 르클레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유통망 확보가 시급했거든요. 하지만 구매 담당자 필립은 이미 일본 회사와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매대라도 설치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귀사의 고객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필립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피에르와 다른 농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진솔한 경험담이 담겨 있었죠. 일본 트랙터? 고장나면 한 달이에요. 그동안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한국 트랙터는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 3일이면 해결됩니다. 게다가 연료비도 적게 들어요. 필립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 노년 농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나는 40년간 농사를 지었네. 이 나이에 새로운 건 잘 안 받아들이지만 LS 트랙터는 정말 놀라웠어. 내 아들에게도 추천했다네. 영상이 끝나고 필립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좋아요. 일본과의 협상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귀사 제품을 3개월간 시험적으로 공급받아 반응을 보겠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이게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르클레르는 프랑스 최대의 유통망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LS 농기계 판매가 예상의 2배를 넘었고 필립은 르클레르 전 매장으로 공급 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회사와의 협상은 취소되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파리의 봄 햇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분이었죠. 본사에 보고했을 때 임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작은 시범 사업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르클레르와의 계약 체결 후 피에르에게서 반대 방당주 축제 초대장이 왔습니다. 꼭 오세요, 미스터 박. 당신을 우리 친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동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축제 날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여러 농민들에게 소개했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트랙터 퍼레이드였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트랙터들이 마을을 행진했는데 LS 트랙터들도 자랑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득 피에르가 기타를 꺼내 프랑스 민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죠. 제게도 노래를 청했지만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거절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잘 모르는 노래임에도 모두도 열렬히 박수를 쳐주었어요. 함께 웃고 노래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영업사원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농민들이 수제 치즈, 와인, 꿀 등을 선물로 주었고 작은 카드에는 미스터 박, 당신 덕분에 우리 숨통이 트였어요. 고마워요,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외 영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비즈니스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프랑스 경제지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농기계, 프랑스 농민들의 신뢰를 얻다. 작은 기사였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TV 뉴스에서도 간략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기계를 파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의 시간을 지키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나 봅니다.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유럽 농업 전문지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농기계, 조용히 유럽 농업 시장에 스며든다. 기사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어요. 특히 현지화된 AS 시스템과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유럽 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했죠.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현지 AS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1년 후 프랑스 농기계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럽의 보수적인 시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였죠. 어느 날 피에르의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트랙터 옆에 한글로 쓰여진 작은 스티커였어요. 함께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었죠. 의미가 뭔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농기계 몇 대를 팔아보자는 소박한 목표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의 신뢰와 우정이라는 더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시작했지만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하나로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국 농기계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에펠탑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더 많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스터 박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한국 농기계는 유럽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한 농부의 포도밭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만이 진정한 글로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